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소샘 플러스에서 전공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허은성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를 처음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상반기 학습 전략을 했을 때는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벌써 이거 반팔이죠. 이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이제 6월 한 중순, 6월 중순 말 정도 되는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쌤이 하는 말 그리고 쌤이 추천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좀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반기 때 점수를 올리고 또 11월에 합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하반기 학습 전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반기의 중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안 할 수는 없다. 문제풀이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체력이랑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네 번째,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통 1월에서 4월 기본 개념을 들을 거거든요. 아니면 6월까지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기본 개념을 나 이거 아는 거야. 패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론 있죠. 영어 교육론의 쉬운 파트, 즉 앞부분은 좀 쉽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간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시험에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개념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들고 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여러분 아무리 기본 개념을 잘 공부를 하셨더라도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히 꽝입니다. 즉 기본 개념을 막 이렇게 여러분 뭐 영어학의 뭐 촘스키처럼 뭐 엄청난 영어학 지식을 알더라도 문제풀이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를 거예요. 그리고 문제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스킬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만의 스킬이 생기거든요. 문제풀이를 하면은. 근데 그게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 개념을 복습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상반기 때 보면은 그래 나 임용 꼭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붙어버려야지 하는데 점차 3월, 4월 뭐 재학생분들은 뭐 교생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5월 뭐 축제하면은 뭐 좀 술 좀 마시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이 됐어요. 그러면 6월부터는 더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적으로 되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나 벌써 6월이야. 그럼 6, 7, 8, 9, 10 그럼 뭐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네 하면서 멘탈적으로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라는 거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모의고사 다 맞고 뭐 교육학 다 맞고 하더라도 나 좀 불안하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요 가스라이팅 하라는 거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파지티브죠.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나 될 것 같아. 나 이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좀만 더 공부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10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나 이번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 한 페이지라도 더 읽자. 이런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좀 가스라이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하반기 중요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월에서 8월,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3가지의 섹션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7월에서 8월은 항상 요 기본 개념 전체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쌤 6분할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연교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연교론의 내용이 요만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6분할로 하라는 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또는 일주일에 6일만 공부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론의 내용이 요만큼 있으면 이거를 6등분 하는 겁니다. 6등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희 챕터 1은 뭘 배워요? 뭐 behaviorism 배우고, 뭐 그 다음에는 뭘 배우죠? 뭐 constructivism, 그 다음에 뭐 learning style,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assessment를 배우잖아요. 평가. 그러면 이거를 6등분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월요일에는 1파트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하겠죠. 중간에 월화수목금토가 있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 6 요 파트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차가 되면은 또 1, 2, 3, 4, 5, 6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주차가 되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희 사람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요일에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하지 않나요? 좀 엄청 열심히 하지 않나요? 아, 그래, 월요일에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노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1주차 때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 때는 2, 3, 4, 5, 6, 1. 그리고 세 번째 주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4, 5, 6, 1, 2. 이런 식으로 좀 월요일을 활용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100% 거의 금토 되면은 아, 약간 맥주가 먹고 싶은데 아니면 마라탕이 먹고 싶은데 아, 뭐 좀 놀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금토는 약간 조금 텐션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좀 활용하는 공부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그냥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단어 공부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 약점 보완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아, 그래, 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하는 순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킵하지 마시고 절대로 알 때까지 좀 노력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보거나 안 되면은 뭐 주변 친구들한테 아니면 주변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에서 8월은 아마 7, 8월 전까지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는 안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7, 8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좀 일상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양치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소한 영역별 있죠. 일반 영어, 문학, 그 다음에 연결론, 영화 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영역별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기입형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한 문제씩 그래도 매일매일 좀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감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일상화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풀었던 문제 복습 뭐냐면은 저희 이제 7월이라고 생각하면은 6월까지 1월에서 6월까지 그동안 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복습을 해주세요. 뭐 기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떤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나 이거 완전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분명 공부를 한 건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무조건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공이거든요. 전공 영어. 근데 저희는 어쨌든 교육학도 해야 붙는 거잖아요. 보통은 영어과에서는 교육학은 한 못해도 16점 그리고 17, 18점 요 16에서 18점 정도를 맞게 조금 세팅을 좀 해주세요. 19, 20점은 정말 약간 모르는 거 나오면은 아예 그냥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부터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영어과니까 그래 최대 18점 그래 최소 16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은 뭐 교육학 쌤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 1회 1회 동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뭐 중요 파트 있죠. 뭐 교육과정, 뭐 행정평가, 뭐 등등등등. 뭐 약간 철학이랑 사회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나 행정이나 평가 등 이런 중요 파트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거를 주 1회 1회독 할 수 있게끔 계속 돌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과정에 뭐가 나왔다. 뭐 타일러 아시죠? 자, 타일러가 나왔는데 약간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을 다시 올려주는 거죠. 1회 독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일회독하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에는 이제 이 기억이 계속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9월에서 10월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9월에서 10월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준다? 6분날로 해준다. 6분날로. 아까 전에 기억나죠? 1, 2, 3, 4, 5, 6, 2, 3, 4, 5, 6, 1. 그 다음에 뭐예요? 3, 4, 5, 6, 1,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어는 계속해서 회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7월에서 8월에 이렇게 계속 6분할로 하시면은 개념은 정말 이게 잘 외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 복습하다가 이거 너무 이지하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하면은 사람 마음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거니까 사실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쉬운 개념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당일에 갔을 때 나 이거 쉬운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꼭 쉬운 개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좀 해줍시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쓰면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주관식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쓰면은 그냥 머릿속에 되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해보면은 나중에 그게 진짜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서 그래 뭐라도 써볼까 하면은 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고 쓰면서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는 아마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다 무조건 거의 모의고사 시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교육학 한 세트, 전공 A 한 세트, 전공 B 세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꼭 시간을 재고 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고 푸느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 이제 9시부터 푸는 거, 9시부터 2시 20분까지 그거를 무조건 맞추세요. 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실제 시험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저는 토요일에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토요일에 한 번, 뭐 평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OMR을 꼭 쓰면서 여러분 이거 연습이니까 OMR 됐어 그냥 A4 용지 쓰지 뭐 하지 마시고 무조건 OMR 구입하셔가지고 쓰면서 하세요. 이게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뭘 이런 거를 쓰면서 해 하면서 귀찮을 거예요. 근데 귀찮은 걸 이겨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보라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라. 즉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학일 때는 그냥 풀면 되는데 전공 A와 전공 B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OMR로 옮겨 적을 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적을 거를 2번에다 적는다든지 이렇게 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푸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순서대로 푼다. 1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역별로 푼다. 뭐 일반 영어 쫙, 영교론 쫙 이런 식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뭐 거꾸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이 최소한 실수가 적게 나는 거, 그리고 점수가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실수도 적으면 점수가 높게 나올 때 그러면은 그걸 하나 딱 정해서요. 그런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역별로 푸는 게 점수도 잘 나오고 시간도 잘 맞추고 그리고 실수도 적다 하면은 그래 나는 영역별로 푸는 게 더 맞나 보다 하면서 그걸로 가세요. 알겠죠? 취향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좀 그거를 좀 채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육학 중요 파트, 아까 전에 한 이야기죠. 이것도 주 1회, 1회독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돌려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11월입니다. 11월에는 자, 11월에는 어쨌든 저희가 11월 한
한 셋째 주 요쯤에 보거든. 20 며칠 뭐 이 정도. 그러면은 그때가 20 며칠이 남은 거잖아요. 좀 뭐 짧게는 10 며칠이 남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밖에 못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최대한 하루에 1회독씩은 좀 하게끔 해줍시다. 이게 좀 되게 버거울 거긴 한데 거의 그냥 넘기듯이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루에 1회독씩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즉 9시부터 2시 20분까지 그 세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죠. 실전 연습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 10월, 11월쯤 되면은 뭐 친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종이를 싹 내밀 거예요. 야, 이것도 있어 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거는 보통 놀랍고 신비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연결은 이런 키텀도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물론 뭐 나온다면은 물론 좋겠지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괜히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 수가 있어요.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내용은 공부하지 않는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기본서라든지 원서에서 거의 기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걸 더 추가적으로 나올 땐 뭐예요? 그냥 지문에서 주어질 거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더 할 거면은 뭐 저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학원 쌤들도 이 모의고사에서 약간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공부를 하세요. 더 추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좀 약간 장난스럽게 좀 쓴 건데, 자, 마라탕 금지입니다. 왜 마라탕 금지요? 자극적인 거 먹었다가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나 공부 이번 주 열심히 했는데, 그래, 마라탕 먹어볼까? 약간 뭐 좀 자극적인 거 먹어볼까? 뭐 술 좀 먹어볼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1월에는 최고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시험 날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아무리 아는 내용도 실수하거나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이랑 그리고 뭔가 되게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먹던 걸로 가시고, 뭐 마라탕이나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충분히 막 두세 번 시켜 먹어도 되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요 QR코드가 제 다음 카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아니면 좀 뭔가 상담을 원한다 하면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 그 영미문학 교재의 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소설의 어떤 발달 단계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Exposition, Rising Action, Climax, Falling Action, 그다음 Resolution, 또 뭐 denouement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1월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겠죠. Exposition. 그러다가 뭐 연결론도 좀 배우고 일반 영어가 어렵네 하면서 막 Rising Action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7, 8월, 8, 9월이 아마 클라이맥스일 겁니다. 이때가 양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문제풀이 양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학도 같이. 그래서 가장 클라이맥스인 부분이에요. 어떤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클라이맥스는 어때요? 가장 긴장도 되면서 가장 힘들고 근데 또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클라이맥스에 도입이 되었구나. 클라이맥스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뭐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 나중에 합격하겠네. 나 나중에 resolution, denouement, 이제 대단원 이런 곳에서 그래 나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이 resolution은 항상 좋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며 공부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 8, 9, 10, 11월 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본 개념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모의고사 형태로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클라이맥스에 와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해피엔딩으로 좋은
레졸루션을 맡게 될 거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희 하반기 합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열공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